산불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재난입니다. 화재 중에도 가장 규모가 크죠. 산불은 끝없는 불의 벽을 만들어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산불은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불씨를 남기기도 합니다. 불은 진정한 파괴의 화신입니다. 불은 인간의 오랜 친구이자 최대의 적입니다. 불을 일으키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산소, 탈 것, 그리고 불꽃입니다. (2002년 12월)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79회의 대형 산불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인근 도시까지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모습이었죠. 항공기와 4,500명 이상의 소방관이 산불 진압에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계속 이어져서 오스트레일리아 최대의 도시인 시드니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강 같은 자연 방벽으로 대피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물을 뿌려가면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정오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죠. 일부 지역에서는 헬리콥터로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펌프로 수영장물을 뿌리면서 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2명이 사망하고 19채의 가옥이 불탔습니다. 시드니 한때는 작은 채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시드니에서 멀지 않은 남서쪽 지역에도 거대한 산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인 캔버라를 덮친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500채 이상의 가옥이 불탔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산불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23배에 해당했죠. 산불의 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요? 그 해답은 날씨가 주고 있습니다. 2002년 말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90%가 심각한 가뭄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 황진지대가 확장되면서 나무들도 메말라 있었죠. 산불이 일어나기 전부터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낮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떤 물질은 뜨거워질수록 불붙기 쉬워지죠. 산불은 예견된 결과였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윈드터널에서 바람에 의한 산불의 상태 변화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없을 경우 시험용 재료를 모두 태우는데 최대 20분까지 걸립니다. 하지만 강력한 바람이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자 전체를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은 1분으로 줄었죠.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바람의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 화염 전파 속도는 2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람은 불로 인한 열기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불의 이동 경로를 미리 가열시킵니다. 따라서 바람을 동반한 산불은 거대한 토치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 가열된 숲은 폭발적인 속도로 화염을 전파시킵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연성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 유칼리 나무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컸죠. 바람에 의한 피해는 또 있습니다. 파이어브랜드라고 불리는 깐부기 불이죠. 파이어브랜드는 산불 현장에서 3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 불씨는 다시 화재를 일으킵니다. 산불은 지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이나 부스러기 속에 숨어있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최대 4일 동안 잠복하다가 갑자기 발화합니다. 숲풀 지역에 산불이 나면 전파 속도가 사람이 뛰는 속도와 맞먹습니다. 산불은 관목림에서도 쉽게 일어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관목림이 특히 많죠. 이처럼 남동부 오스트레일리아는 산불의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남동부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고 캔버라 부근은 70%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는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융합은 멀리까지 흘러가면서 주변 나무와 숲에 불을 붙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산불은 인간이 일으키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산불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차가 일으킨 불꽃이나 전화선 합선도 산불을 일으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자주 일어납니다. 요리를 하거나 몸을 덮일 때, 어둠을 밝힐 때 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야영지를 떠날 때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서 일어나는 산불도 많습니다. 불씨는 몇 시간씩 남아있는데 그 아래 바람만 불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불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적인 방화죠. 세계적으로 산불 피해 지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 대부분은 숲과 관목림 지대입니다. 화면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1년 동안 위성에서 포착한 산불 발생 지역입니다.
대규모 산불은 주로 광대한 숲을 보유한 러시아와 몽고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어서 산불 발생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요. 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산불이 집중됩니다. 산불은 많은 피해를 남기지만 자연순환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산불은 정기적으로 발생해서 새로운 성장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동식물이 살 수 있죠. 하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산불을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택이 숲속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몬태나주의 비터루트 계곡은 최적의 주거지죠. 그런 만큼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산불이 나면 수천 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여름,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런던 시널비와 맞먹는 지역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가옥 70채와 100대의 차량이 재로 변했습니다. 대피한 인원만도 1,500명에 달했죠. 계속된 가뭄과 유난히 높은 기온 때문에 산불의 위험은 수개월 전부터 감지됐습니다. 6월에는 비를 뿌리지 않는 뇌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뇌우는 강수량이 매우 적지만 번개는 대단히 많습니다. 번개는 태양 표면보다 5배나 높은 열을 발생시키죠. 이런 번개가 초당 100번씩 내리친다면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수주 동안 비터루트에서 시작된 산불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황무지 담당 소방팀은 산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방차에는 3,0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갑니다. 불은 대상을 태우기 전에 수분을 모두 증발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발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을 뿌리면 화염은 잦아듭니다. 땅을 파서 방화선을 만들면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죠. 낙엽과 부러진 가지를 치워서 탈 것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규모 산불을 막으려면 방화선도 그에 맞게 커야 합니다. 이때는 불도저를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여의치 않을 때는 좀 더 화끈한 방법도 좋습니다. 숲을 폭파시켜서 탈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비터루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어난 산불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정부는 최정예 소방관들을 투입해서 산불이 커지기 전에 진화했습니다. 이곳은 2000년 비터루트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최정예 소방관들의 기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투입 지점 지형과 바람을 포함한 날씨 정보를 미리 숙지합니다. 이 소방관들은 임무에 투입되기 전에 특수 낙하복을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 낙하산을 매죠.
이들은 공중에서 화재 현장에 투입됩니다. 스모크 점퍼로 불리는 이 소방관들은 외딴 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출동해서 초기에 진압합니다. 이들에게 보호장비는 필수적입니다. 낙하 중 보호장비 없이 나무에 부딪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원들이 낙하하기 전 풍향계를 던져 풍속과 풍향을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불 속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스모크 점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낙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투하되는 높이는 10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저고도죠. 낙하복과 소방장비의 무게가 체중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착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면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스모크 점퍼들은 나무 타기에 능하고 낙하산줄 절단용 칼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 안에 나무에서 내려와 산불 진압 준비를 완료하죠.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방어선을 구축해서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축한 내화병 내부에 있는 잡목을 태우기도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산불 진행 경로에 있는 탈 것을 제거함으로써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비터루트 산불 진압에 나섰던 스모크 점퍼와 소방관들은 공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특수 제작된 항공기가 물과 연소 속도를 늦추는 화학물질을 섞어 숲에 투하했죠. 물에 핑크색 물감을 섞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투하 지점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수항공기는 13,000리터 이상의 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터루트 계곡에서 산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월 말 강력한 번개 폭풍이 몰아닥치자 하루 만에 78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소방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관화였죠. 수관화는 조민한 숲에서 나무 윗부분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거대한 화염벽을 만드는 산불입니다. 이런 산불은 키가 작은 나무처럼 화염이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화염은 재빨리 큰 나무의 꼭대기까지 퍼지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바람이 강하고 나무 사이에 거리가 가깝다면 화염은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퍼져갑니다. 나무 모형을 조밀하게 위치시키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불을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에서 나무로 불이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연구하려면 직접 숲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숲의 일부를 잘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숲에 내열성 측정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숲에 불을 붙였죠. 이것이 바로 수관화의 모습입니다.
실험별과 수관화의 열기는 섭씨 1000도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불길이 닿자 나무집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 수관화가 다가오면 집에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관화는 나무를 순식간에 재로 만들기 때문에 거대한 연기구름 기둥을 만들기도 합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연기 입자를 하늘로 밀어올립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막을 형성하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온은 계속 상승합니다. 연기 기둥은 상승하면서 지상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강한 바람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비터루트 산불은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제공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조밀한 숲이 드문 편이죠. 산불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작은 나무를 솎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숲에는 불의 강한 껍질을 지닌 판데로사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정부는 산불을 없애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그때부터 작은 나무와 관목이 숲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죠. 덕분에 최근에 일어나는 산불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졌는데 비터루트 산불이 그 좋은 예입니다. 검은 일요일로 알려진 8월 6일에는 답이라는 마을에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도로 양쪽으로 산불이 덮쳐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테랑 소방대장도 당황할 정도였죠. Where we were dealing with 5 or 6 individual fires, all of a sudden we were dealing with one very, very large fire. 그 소리는 제트 엔진을 여러 개 켠 것처럼 엄청났습니다. There's embers, firebrands blowing across your face. Visibility is extremely difficult. It's difficult to breathe at times. 2000년 비터루트 화재는 거대한 불폭풍으로 변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십 채의 가옥이 불탔고 강한 바람 때문에 화염 회오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화염 회오리입니다. 이 현상은 보통 1, 2분 정도 지속되죠. 하지만 훨씬 큰 괴물도 있습니다. 큰 화염 회오리는 지름이 150m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뜨거운 공기와 가스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토네이도처럼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화염 회오리는 허리케인의 위력을 지녔습니다.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2000년에 강물 격동에서 산불의 위험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8월 중순에는 소방관들이 모두 산불 진압에 나선 상태였죠. 때문에 비터루트에 분대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산불을 진압하기에는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집을 구할 수 없었던 소방관들은 어느 집을 버릴지 결정해야 했죠. 소방관들은 매 순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산불이 다가오자 소방관들은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220에이커의 목장을 두고 떠나야 했죠.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and sometimes hard to talk about. Gigantic flames, and in some cases as much as 150 feet taller than tops of trees. The limbs off of these trees were being blown by 40-mile-an-hour winds, and they were aflame, and they would break off the trees, and they would travel, burning limbs actually flying by you. 화염이 농장으로 다가오자 그들은 소방관들의 안내에 따라 대피했고 농장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3일 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이 방향을 바꾸면서 그들의 집을 피해갔고 소들도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불은 농장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지역은 나무가 잔뜩 들어서 있었지만 이제는 불탄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비터루트 주민들은 대부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관화가 심할 경우 화염이 닿기 전에 집이 불타기도 합니다. 숲 옆에 세운 무용집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화염이 다가오면 주변 온도는 2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가 불타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염이 몇 미터 떨어진 상태에서도 집이 불타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수건화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집에 불이 붙을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벽이나 지붕에 남은 파이어 브랜드가 더 큰 위험 요소죠. 그렇다면 무사했던 집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일부 가옥에는 산불이 닥치기 전에 특수 포말을 뿌렸습니다. 특수 포말은 집을 적신 다음 면도 거품처럼 현해서 수분 증발을 막으면서 외부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미리 대비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잔디에 물을 충분히 뿌리고 잡초와 낙엽 등을 모두 치우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산불이 번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나무를 솎아내고 넓게 퍼진 가지를 치면 화염이 나무 위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집 주위에 낮은 벽을 쌓아두면 불씨가 날려서 화재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강이 있어서 소방관들이 사용할 물도 충분하죠. 이런 대비책은 모두 한 사람의 헌신적인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레리 캠벨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환경 친화적인 오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터루트의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면서 사방에서 화염이 뻗쳐오기 시작했죠. Well, what I was seeing was the smoke boiling behind that ridge there, and I heard a huge roar. And then it just started running down the hill, and it was running really fast.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레리는 친구들과 함께 매화 재료로 된 막을 집에 씌우기 시작했죠. 작업이 끝나자 레리의 집은 구운 감자 같았죠. 하지만 바람에 날려오는 불씨는 확실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산불이 집에서 200m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방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오면서 산불이 꺼졌고 집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산불 대비를 철저히 하려면 산림청의 점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오두막은 합격이었습니다. 지붕이 내와 금속으로 된 데다 주위에 방화선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What I like the most is that your trees are down in the gully there, pretty darn far away from your house. 하지만 산불은 잡초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조금만 신경 쓰면 집을 구할 수 있죠. 검은 이류에 찍힌 사진은 2000년 비터루트 산불의 규모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년 산불 진압 중에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1994년 콜로라도 사우스 캐년 산불 때는 14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산불 확산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이 원인이었죠. 소방관들은 계곡 위쪽으로 서둘러 피신했지만 뒤따라온 화마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 확산 속도를 알아보죠. 한쪽은 25도로 경사를 줬습니다. 3, 2, 1, ignition.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경사면에서 5배나 확산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So we got a pretty linear front. 그 이유는 화염이 그대로 위쪽에 닿기 때문이죠. The water vapor coming off. 따라서 경사가 급할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4 or 5 times that. 하지만 사람은 경사면 위로 피할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급격한 경사면에 바람이 불 때 산불이 일어나면 치명적임을 알 수 있죠. 사우스 캐년 산불 당시 일부 소방관들은 특수장비인 파이어 쉘터를 이용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도입된 이 알루미늄 보호막은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막 덕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은 300명 이상으로 추산되죠. 하지만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 불에 노출되면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모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형 모델에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도 간편합니다. 또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화염으로부터 사람을 잘 보호해줍니다. 산불이 너무 강하면 토양에 큰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급격한 경사면에는 밀집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줍니다. 강한 열은 토양을 태워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면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수로 이어지죠. 토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 뿌리도 모두 타기 때문에 산사태의 위험도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칸막이를 만들어주면 진흙이나 바위가 흘러내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이 발달한 최근에는 어느 곳에서 발생한 산불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적외선 사진을 수신합니다.
이 사진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을 알아낼 수 있는데 사진상의 빨간색 점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온도가 높은 곳이죠. 정부는 사진 분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어느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지 결정합니다. 산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방법은 산불이 무한한 연료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산불 대처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은 나무와 관목 제거에 집중합니다. 그 밖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산불을 유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죠. 1988년 미국 최대의 야생생물 서식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압의 지진 정부는 저절로 꺼지도록 방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바람이 일면서 이 산불은 20세기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말았죠. 그 엄청난 규모에 소방관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성난 정치인들은 산불을 방치한 이유를 정부에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산불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우스톤 사건 때문에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결정합니다. 그 외에 불로 불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뭄이나 바람이 심하지 않을 때는 불을 질러서 산불을 상수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토치, 횃불, 특수권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발연성 화학물질을 투하하는 것이죠. 이때는 산불 이동 경로상의 숲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변하면 이 방법은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뉴멕시코에서 그런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일면서 맞불로 났던 불이 로스 엘머스를 덮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가옥 200채가 불타고 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원자폭탄이 탄생한 도시인 만큼 내와 벙커에 방사능 물질이 가득했죠.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산불도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 피해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젠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센트레일리아. 이 거리 양쪽엔 집이 늘어서 있었죠. 이것도 한때는 이웃 도시인 애슈랜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탄광 도시였던 센트레일리아의 지하 석탄 광맥에 불이 붙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962년 일어난 이 화재는 시당국이 탄광 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불타기 시작한 석탄 광맥은 아직도 계속 땅속에서 타고 있죠. 1980년대까지 센트레일리아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요. 석탄이 연소하면서 지하 갱도가 붕괴했고 그에 따라 집안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게다가 탄광에서는 독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화재 때문에 살기에 너무 위험해져 버린 것입니다. 한 탄광에서 일어난 화재는 언덕 주변의 다른 탄광으로 퍼져갔죠. 환경조사원은 뜨거워진 탄광 주변 암석을 조사했습니다. The rocks here were just glowing red. They were snapping and cracking. You couldn't stand this close. You had to be back there about 25 feet. The heat was just so intense. 일부 과학자들은 지하 석탄 연소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공해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 위치한 이 탄광은 매년 미국의 모든 차량이 내뿜는 것과 맞먹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탄광에서 연소에 충분한 공기가 있다면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도 석탄과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불이 붙으면 수백 년간 계속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하 화재는 끄기도 어려운데 중국에서는 물을 뿌려서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표층을 폭파시켜서 불씨가 남은 부분을 파냅니다. 그런데 센트레일리아에서는 왜 이런 방법을 못 썼을까요? Well, you can see the gas all around us, Tammy. 만약 센트레일리아에서 중국처럼 땅을 폭파하고 불씨를 파냈다면 도시의 절반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거대한 연구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지하 산불의 행태를 연구하면서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지 확인하죠. It is. 그 첫 단계는 온도 측정입니다. 온도계를 꽂으면 몇 초 안에 측정값은 2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측정기 색깔의 변화가 심한데 현재 농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Over 300 degrees. 땅은 물을 끓일 만큼 뜨겁습니다. 당연히 신발도 견디지 못하죠. 아무래도 자리를 옮겨야겠군요. 현재 센트레일리아에 남아있는 사람은 20명에 불과합니다. 산불은 얼마만큼 심해질 수 있을까요? 1983년 악명 높은 제수일 화재가 강풍을 타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부를 휩쓸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틀 만에 홍콩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숲이 재로 변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산불 중 하나였던 이 화재로 7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죠. 하지만 지구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대규모 산불도 있습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의 벌목군과 농부들은 정글숲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장마비가 내리지 않아 숲은 계속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전역이 연기에 뒤덮였죠. 미세한 연기 입자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병원마다 넘쳐났습니다. 식수는 오염됐고 농작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오랑우탄도 많이 죽었죠. 동남아시아 정글을 휩쓴 이 산불은
2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또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재앙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과 기온 상승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산불의 좋은 조건이죠. 전문가들은 2003년 유럽에서 일어난 산불이 지구온난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산불 진화를 위한 신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에어크레인 헬리 탱커는 산불 진화를 위한 전투 헬기라 할 수 있죠. 코끼리 코처럼 생긴 압축기를 쓰면 헬기에 장착된 거대한 탱크를 1분 안에 채웁니다. 그리고는 불을 끌어 날아갑니다.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에도 이와 비슷한 산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산불들은 세계적 악순환의 일부일지도 모르죠.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산불은 더 빈번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늘어나겠죠. 이산화탄소가 늘면 온난화는 더 심해집니다. 그 결과로 다시 산불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이 파괴의 화신을 막지 못합니다.